안녕하세요. 화곡동 수학세상 이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인수분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수라고 하는 용어는 무엇이냐면, 자, 하나의 다항식을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낼 때 각각의 다항식을 처음 다항식의 인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시면 이런 거죠. 자,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자, 2라는 것은 자, x 플러스 1 곱하기 자, x 플러스 2를 각각 전개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라는 다항식을 자, 이렇게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내면 자, 이것들이 무엇이다? 인수. 이것도 무엇이다? 인수, 각각을 인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다항식에서는 1도 인수가 되죠. 여기 1 곱한 거 당연히 똑같을 테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 이거 인수와 인수를 곱해준 부분도 인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다항식의 인수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된 부분을 다 뭐라 부른다? 인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인수분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자, 하나의 다항식을 두 개 이상의 인수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개 이상의 인수의 무엇으로 나타낸다? 곱으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인수분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의미도 모르고 계산만 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자, 인수분해가 뭐라고요? 하나의 다항식을 두 개 이상의 인수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 자, 그걸 뭐라고 한다? 인수분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식을 이렇게 바꾸는 과정을 인수분해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공통인수라고 하는 것은 공통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다항식이 예를 들어서 자, 하나의 다항식은 x 플러스 1, x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되어져 있고 자, 다른 다항식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 되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의 공통인수는 무엇입니까? x 플러스 1이 공통이겠죠? 그래서 x 플러스 1이 공통인수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완전 제곱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고 완전 제곱식이 되는 조건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다항식의 제곱으로 된 식 또는 이 식의 상수를 곱한 것을 우리가 무슨 식이라고 한다? 완전 제곱식, 우리가 완제 이렇게 부르던 거죠.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x 플러스 y의 제곱처럼 된 거. 완전히 제곱됐어. 완제야. 이렇게 배웠죠. 완전 제곱식. 또는 이런 부분도 있겠죠. a-b의 제곱. 자, 이런 것들을 무엇이라 부릅니까? 완전 제곱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될 조건은 무엇일까?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y의 제곱을 한번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개하는 거 배웠죠? 그래서 얘가 x의 제곱. 각각을 제곱하고 곱한 것의 몇 배? 2배. 그래서 x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제곱이었죠. 그러면 여기 개수는 어떤 조건을 만족할까? 여기 1을 보시면 됩니다. 자, 1이라는 건 이 앞에 있는 플러스 2를 자, 절반을 합니다. 2분의 1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플러스 1이죠. 그래서 그 절반을 제곱해서 1이 나온 겁니다. 여기 1. 자, 보시면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된 것이다? 완전 제곱식이 되는 조건은 이 x의 개수 있죠? x개수 반의 제곱, x개수 반의 제곱. 그래서 b의 조건은 x의 개수를 2분의 1을 곱해서 절반을 만든 것의 제곱이 됩니다. 자, 조건이 뭐라고요? 조건 말로 해보자. 어떻게 할 수 있다? x 개수 얼마에? 반의 무엇을 하자? 제곱. 이렇게 말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x개수 반의 제곱, x개수 반의 제곱, x 앞에 곱해진 이 개수를 어떻게 해라? 반. 절반을 만든다는 건 2분의 1을 하는 거죠. 누구의? a의 그것을 무엇한다? 제곱한다. 그럼 누가 나온다? b가 나온다. 그럼 어떤 식이 만들어진 것? 완전 제곱식이 만들어진 겁니다. x개수 반의 제곱이죠. 자, 요 두 개 개념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인수분해가 무엇이었다? 자, 없다라고 생각하고 대답해 보세요. 인수분해의 뜻이 뭐였다? 하나의 다항식을 두 개 이상의 인수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 그것은 인수분해. 그다음에 완전 제곱식이 될 조건이 뭐였다? x개수 반의 제곱, x개수 반의 제곱. 되시나요? 네, 그렇게.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러면 많이 등장하고 자주 사용해서 공식화된 것들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인수분해 공식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수분해 공식에서 대표적인 것들을 지금 여기 선생님이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기에 인수분해 가장 기본인 공통인수로 묶는다입니다. 공통인수. 자, 앞에 있는 식과 뒤에 있는 식의 공통된 부분은 무엇입니까? M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묶어주는 것이 인수분해 가장 기본. 공통으로 묶는다. 자, 그 다음은 자, 완전 제곱식 전개된 부분 기억하시죠? 자, 완전 제곱식 거꾸로 가는 게 인수분해. 이 과정으로 가면 뭐다? 전개 과정이다.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죠. 기억하셔라. 바로 나온다. 그랬었죠. 이거는 우리가 합차를 전개해라. 합차 공식.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자, 이것을 거꾸로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의 x. 그 다음에 ab라고 하는 것은 자, 인수분해. 이걸 전개한 것이다. 전개해서 얘가 나왔으니 역과정은 인수분해다. 자, 그 다음에 ACX 제곱 플러스 AD 플러스 BCX 플러스 BD는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인수분해라는 것은 이것이 기본 틀인 거고 이걸 통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이게 지금 무슨 의미인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직접 한번 예를 들어서 우리 해봅시다. 자, 주어진 식이 어떻게 돼 있냐면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를 인수분해하세요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냐? 일단 이 부분은 곱, 여기도 곱입니다. 곱곱, 그리고 얘는 합을 나타냅니다. 곱곱 합입니다. 자, 그래서 곱해지는 걸 씁니다. 곱해서 x제곱이 되는 것은 x 곱하기 x 이렇게 아래쪽으로 적습니다. 곱해서 2가 되는 수는 2, 1 곱하면 2죠. 자, 그런데 자, 곱한 것을 더했을 때 플러스 3이 되려면 자, 이 더한 게 플러스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x자 곱하기 곱합니다. 그럼 1x니까 x죠. 곱합니다. 곱하니까 2x죠. 자, 그것을 더해서 확인해 보니 몇 x입니까? 3x. 그래서 이것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확인할 때에는 크로스로 확인했지만 답을 적을 때는 차례대로 적습니다. 그래서 x 플러스 2, x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1. 그래서 인수들의 곱으로 이렇게 나타내었다. 이것을 이렇게 바꿨다. 이걸 뭐라고 한다? 인수분해하였다. 인수들의 곱으로 나타내었다. 되시죠? 자, 연습을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x의 제곱, 이번에는 여기 마이너스를 한번 연습해 볼까요? 3x 플러스 2라고 해봅시다. 자, 여기는 무엇을 의미한다? 곱, 여기도 곱, 여기는 무엇을 의미한다? 합. 자, 곱해서 x 제곱 되는 것은 x 곱하기 s. 곱해서 2 되는 게 2, 1은 2인데, 자,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되려면 빼기가 필요하다. 맞는지 확인하는 것은 크로스, 마이너스 x, 크로스로 곱한다, 마이너스 2x. 더해보았더니 무엇입니까? 마이너스 3x. 아, 그렇구나. 그럼 답을 적을 때는 어떻게 적습니까? 그대로, 그대로. 확인은 크로스, 답은 그대로. 그래서 인수분해 해보시면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인수분해하였다. 여기에서 이 과정으로 오는 걸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인수분해. 인수분해가 뭡니까? 인수들의 곱으로 나타내는 게 인수분해죠. 되셨나요? 네, 이렇게 해주는 게 인수분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근호 안에 완전 제곱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풀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는 근호와 제곱이 사라지죠. 근호와 제곱이 사라지죠. 그리고 나서 자, 근호 안에 있는 것이 0보다 크거나 같다면 그대로 x 빼기 a가 그대로 나옵니다. x-a가 만약에 음수라고 한다면 0보다 작다면 어떻게 된다? 자, 이것이 반대로 나옵니다. 여기 마이너스입니다. 자, 반대로 나온다. 반대로 나온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자, 만약에 주어진 게 양수는 어떻게 해라? 양수는 그대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해라? 음수는 반대로 나온다. 음수는 반대로. 되시죠? 양수는 그대로, 음수는 반대로 풀어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음수인 경우에는 이 부호를 바꿔서 마이너스 x, 그 다음 플러스 a로 이렇게 전개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는 어떻게 정리를 할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는 다음의 종류들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공통인수가 있다면
공통인수로 묶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그래서 조심하실 부분이 예를 들어서 뭐 2x 제곱 자 플러스 8x 플러스 2가 있다면 여기서 곱곱 합을 먼저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공통인수가 누가 있습니까? 2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2로 묶어. 그래서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 바꾸고 인수분해를 시도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공통인수로 먼저 묶어내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자, 그 다음 공통 부분이 있으면 공통 부분을 한 문자로 치환해서 계산합니다. 자, 그럼 치환해서 계산하는 형태는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치환이 필요한 경우는 자, 요 부분 2번의 예를 한번 여기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식이 주어져 있는데 x-3y-2 곱하기 x-3y-1 마이너스 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여기까지만 있다라고 한다면 즉 마이너스 6이 없다면 인수분해가 이미 되어 있는 상태죠. 곱으로만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근데 마이너스 6이 있기 때문에 자 인수분해가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럴 때 공통 부분이 눈에 보이십니까? 자 그것을 다른 문자로 치환합니다. 다른 문자를 대신해서 쓰겠다. 이게 치환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괄호는 자 a-2 그 다음은 a-1, -6이 됩니다. 전개는 하나, 둘, 셋, 넷 전개죠. 그래서 a제곱. 자, 마이너스 2a, -a니까 마이너스 3a. 자, 얘 곱하면 플러스인데 여기 뒤에 마이너스 6이 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4. 그리고 다시 인수분해 합니다. 곱, 합이죠. 그래서 얘를 a 곱하기 a로. 그 다음 4, 1은 4 또는 2, 2는 4도 가능성이 있죠. 근데 그 중에 이렇게 3을 만들어야 하니까 4, 1이라는 게 좋겠고 마이너스 4니까 이렇게 붙여주자. 확인은 자, 얘 곱해서 크로스 A, 크로스 마이너스 4A 더해보니 무엇이다? 마이너스 3A 그럼 통과 이렇게 되죠. 답을 적을 땐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그래서 A 마이너스 4, A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치환했던 부분을 원래로 돌려넣습니다. 여기 지금 치환된 부분이니까 원래 무엇이었습니까? x 마이너스 3i였죠. 요 a가 거기에 4 뺀다. 요 a가 뭡니까? x 마이너스 3i였죠. 거기에 1을 더한다.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오셔서 세 번째 유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잡한 식 중 항이 4개가 있다. 항이 하나, 둘, 셋, 4개가 주어져 있어서 인수분해 하라고 할 때는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둘 나눠서 공통 인수를 뽑아내는 부분하고 또는 자, 하나, 셋 나눠서 각각이 완제가 돼서 합차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형이 두 가지예요. 이것도 완제. 그래서 합차. 둘 나누는 패턴은 공통인수가 있는 것끼리 묶어낸다. 이런 패턴입니다. 그래서 공통인수로 묶을 때는 둘. 하나가 완전제곱, 하나가 완전제곱이어서 합차 적용하는 것은 완제인 경우는 하나, 셋 나눠서 계산을 합니다. 자, 각각의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통인수가 있어서 2개씩 묶는 경우부터 우리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합시다. 자, 예를 들어보면 어떤 형태를 이야기하냐면 xy 플러스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같은 형태. 저기 공통인수 누가 있습니까? x 있습니다. 묶었더니 y 플러스 1이죠. 여기 공통인수 마이너스 1이 있습니다. 그래서 묶었더니 이렇게 되죠. 그럼 다시 공통인수가 보입니다. 자, 그러면 공통인수 아닌 부분 여기 보이지 않지만 1이 있는 거죠. 그래서 x 마이너스 1 곱하기 이 공통인수 y 플러스 1로 이렇게 인수분해할 수 있다. 둘 나누는 패턴은 어떤 거다? 공통인수가 있는 패턴. 자, 그러면 제곱의 차. 그래서 완제를 활용해서 다시 합차 적용하는 경우. 자, 무슨 말인지 한번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식이 x의 제곱, 자, 마이너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렇게 끊어. 얘 빼기로 묶어, 세 개를. 그러면 y의 제곱, 자, 플러스 2y, 플러스 1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완제 패턴이에요. 자, 얘가 x 제곱. 자, 이거는 y 플러스 1 플러스 1. 그래서, 자, y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으로 인수분해되는 형태. 거기 빼기죠, 빼기. 자, 이제 합차 적용합니다. 합차. 합은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더해요니까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더해요. 차는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빼요. 빼기 y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인수분해 할 때 항이 4개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된다? 공통인수가 있는 경우는 둘둘 해서 공통인수 나누는 패턴. 자, 그 다음에 3개 하나로 묶는 패턴은 어떤 패턴이다? 완제, 완제여서 합차 적용하는 패턴이다. 되시죠? 자, 그다음에 이제 항이 너무 많습니다. 뭐 5개 이상이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는 내림차순 정리해서 자, 내림차순이라고 하는 것은 차수가 높은 것부터 낮은 순서로 정리를 한 다음 자, 계산을 해주시면 되죠. 한 문자에 관해서 정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식의 값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식에 수를 넣어 계산하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인수분해하고 나서 문자에 수를 대입해서 값을 구해내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식의 값이라고 이야기합니다.